그 존경하는 우재준 의원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이게 이 자리에서 왜 나오는 건지 좀 심히 좀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그 경조사를 챙기는 게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였죠. 뭐 개인적으로 그 지인들 아는 분 어르신 뭐 결혼식 지인 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가지고 그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재준 의원님께도 아마 내실 거라고 저는 보고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하면 그 우재준 의원님께서 어디 단톡방에 흐르신 걸 받으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동호 씨한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의원들 역시도 받은 그 문자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게 어쩌면 스팸 처리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왔고 이게 실제 이동호 군의 전화번호인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재명 이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축의금 내라 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폄하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또 그 이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그 지나친 사생활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큰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 부분이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심각한 좀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영동 의원님. 예, 방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 관련돼서 특히 우재준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께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표시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문자와 관련돼서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후보자의 발언과 김태선 의원께서 하신 발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기 누가 결혼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날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북악산 밑에서 대통령의 당선인의 맏아드님이 결혼한다라는 취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뭐 축의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고 그거 굉장히 그 자체가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청탁금지법 정도인데 그전에는 가정의뢰 준칙이라는 게 있었죠.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 한간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게 그냥 흘러다니는 헛소문이길 바라지만은 방금 김태선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른 분들은 축의금을 낼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약간 좀 선회해 본다면은 낸 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방금 김태선 의원께서 그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마 취소하거나 거둬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게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좋은 일 지나갔는데 야 그거 한번 냈으면 뭐 어떠냐. 그거 대통령 아드님 장가가는데 평생 한 번인데 그거 뭐 봉투 하나 냈는데 그게 큰 문제 되겠느냐. 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거는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뉴스는 대통령께서 가족들과만의 비공개로 속닥하게 하겠다라는 게 뉴스였습니다만 그 예고와는 달리 정말 그 앞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경찰이 통제를 해서 할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앉아서 밥 먹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이사했는 거 아닌가. 그게 훨씬 더 설득 있는 답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강덕권이 발언하실 겁니까? 네, 발언하시죠. 이재명 전 대통령 자제 맞죠? 근데 그 전까지는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끼리 그러다가 몇몇이 알게 돼서 그 가까운 의원들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의원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하는 게 A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락을 받았죠.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없었습니다. 그거는 동료 의원으로서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영동 의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제 모친상에 와주셨습니다. 그거는 여야 입장은 다르지만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갖고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시지만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저같이 안 간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지명자처럼 간 분도 있었고 또 축의금 안 낸 분도 있었고 이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거 마치 김민석 총리 후보로 우리 경조사비 관련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장롱에 놔두고 예를 들면 마치 축제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들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발언하실 겁니까? 네. 예, 그러면 간단히 발언하시고 또 우리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왜 나오냐는 겁니다. 왜 축의금을 내냐 안 내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왜 갑자기 축의금으로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김성한 인사청문회 지금 김성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문제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축의금 내냐 안 내냐 얘기를 하시고 계좌번호 없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나올 자리가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김성호 의원님, 그럼 여기까지 이거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예. 전번에 김문수 장관 할 때 발언을 계속 주고 이까시더만 위원장께서. 그런데 이 축의금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 자제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을 걸로 봅니다. 그냥 일반 의원이고 이런 것 같으면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좀 강한 설사 우재준 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받아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좀 나돌아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김영동 의원께서 잘 정리를 이래 해 주셨는데 이보다 오늘 이 축의금의 어떤 문제보다 전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참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참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었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또 지금 여당이 되신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통령이 자제분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절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문제는 좀 자중하시고 또 이 야당이 하는 부분에 좀 꼬리를 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누굴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정책 그리고 신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나 팩트를 갖고 해야죠. 계좌번호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계좌번호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기 전에 고민하면서 동료 의원 뭐 이런 부분에서 했던 것이지 그걸 마치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문자 보내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악마하는 것과 김민석 총리를 악마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당연히 신상털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김성한 노동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있고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라 하는데 동료 의원은 그러니까 자, 우리 잠깐만요. 자, 우리 김희상 의원님. 마지막 자, 판단은 자. 국민들이 하시는 건데 적어도 왜곡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자. 왜 왜곡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 김희상 의원님 지금 왜 현재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강덕구 의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발언을 좀 자중해 주시고. 자, 강덕구 의원님. 자, 김희상 의원님. 두 분 저기 발언을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자제분 이야기 이어서 못합니까? 자. 왜 거짓말해서 무사람을 한 말이죠? 거짓말 뭐가 있습니까? 개념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 말이 됩니까? 네. 자, 두 분 가만히 계시고요. 자, 발언하시죠. 잠시 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너무 고성요관이 좀 회의 진행을 멈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이제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계속 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 의원님. 자, 김상 이제 그만하시고요. 서로가 얼마 맞겠습니까? 여기에서. 자,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